메리츠화재 신고가 달성 성공하였습니다. 악재는 매수기회,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 회사가 배당 축소 공시라는 악재로 급락하였고 그 급락의 영상을 만들어드리면서 함께 매수했습니다. 메리츠화재 메리츠금융지주는 배당락도 없이 무섭게 달려나가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세자리 수익률 달성 성공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배웁니다.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 기업의 악재는 매수 기회라는 것을. 혼자서는 버티기 힘든 주식시장. 안녕하세요. 주식사주는 보통 누나 주주예요.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준나입니다. 2022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2022년에는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시황부터 보고 갈게요. 코스피 지수는 0.02% 상승한 2989.24포인트로 상승 종목은 505종목에 하락 종목은 339종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수로 보면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개별 종목으로 보면 상승 종목이 더 많은 하루였습니다. 장 마감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개인이 각 921억, 6,432억을 매수하였고 기관이 7,468억을 매도하였습니다. 오늘은 2022년 두 번째 장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해 놓은 분들은 계좌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CC의 급등과 함께 건설 건자재 관련 종목들, 로봇 관련 종목, 현대미포조선 등이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59% 하락한 1031.66포인트로 상승 종목은 812종목에 하락 종목은 562종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각 2,319억, 2,800억을 매도하였고 개인이 5,304억을 매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대주주 회피를 하기 위해 매도세로 인해 하반기에 강한 시세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반기에 주춤하다가 상반기에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은데 올해에도 투자를 포기하지 말고 상반기에 돈을 많이 벌어놔야 자산이 한 단계 점프업하고 조정이 들어와도 그 자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사실상 경제 성장을 위한 공약과 예산 집행을 할 것이고 대부분 시대 흐름에 맞추어가는 곳에 숟가락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정책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시세를 주게 될 것이고 임기 초반에는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낸 만큼 좋은 수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중화의 관심 종목 리뷰 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주식은 더 이상 팔고 싶은 사람이 없어야만 제대로 된 상승이 시작됩니다. 올라가는 주식을 장기 투자해서 큰 수익을 보아야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투자를 하는 분들은 올라가는 종목은 빠른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하고 떨어지는 주식은 지속 물타기를 하면서 장기 보유합니다. 하락하는 종목을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상승하는 종목을 장기 투자하는 것입니다. LIG 넥스원의 경우 11월 18일 급등 후 조정을 받은 후에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좌에 찍히는 수익금과 수익률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 더 힘들 것입니다. 주식이 어느 정도 급등하면 조정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러한 조정을 받게 되면 내 수익을 전부 돌려줘야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주식을 빨리 매도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은 왼쪽 어깨를 지나서 머리를 보고 오른쪽 어깨에서 매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물론 내가 선택한 모든 종목이 수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손절도 해야 하지만 수익을 볼 때 큰 수익을 보아야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누군가는 수익을, 누군가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철저하게 세우고 매매에 임하셔야 큰 돈을 잃지 않고 투자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주식시장에 갖고 들어온 돈은 모두 수업료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큰 돈을 수업료로 지불하지 말고 공부 후에 천천히 투자하셔서 소중한 돈을 지키는 투자를 하다 보면 큰 돈을 벌 기회는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절을 할 것이라면 아주 작은 손실에 손절을 해야 하고
이미 손절 시기가 지났고 장기 투자 마음으로 매수했다면 마이너스 50%여도 보유를 해보는 것입니다. 저 또한 큰 수익을 본 종목 중에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졌다가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10배 이상 수익을 본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0배까지 가는 동안 팔지 않고 기다려야 10루타 종목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것 같은 이 말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은 어렵습니다. 다음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제대로 된 상승 시세를 한 번도 주지 못하고 건설주들이 조정받으면서 함께 조정받았습니다. 이 종목도 고점 대비 30% 빠지고 현재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고 좋은 종목도 30%의 손실은 언제든지 찾아오는 것이고 주식시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빠르게 손절을 했다가 지금 다시 매수할 수도 있지만 모든 종목을 그렇게 대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손절하면 그냥 올라가 버리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처음에 주식을 매수할 때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매수할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이 떨어지면 2만 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해둬야 하기 때문에 최초의 비중을 지켜서 매수를 하던지 생각과 다르게 오르지 못하면 빠르게 손절을 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전쟁과 같기 때문에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 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투입하고 어떻게 매도하며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같은 종목이라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통해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또 누군가는 단기 변동성의 손절로 투자를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전략을 갖고 매매를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리츠 화재입니다. 신고가 달성 성공, 악재는 매수 기회,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 회사가 배당 축소 공시라는 악재로 급락의 영상을 만들어 드리면서 함께 매수했습니다. 메리츠 화재, 메리츠 금융지주는 배당락도 없이 무섭게 달려나가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세 자릿수 수익률을 성공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배웁니다.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 기업의 악재는 매수 기회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악재를 쏟아낼 때는 반드시 혼자서 용기 있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이죠. 물론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용기이고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안전함을 추구한다면 은행에 적금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시장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기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용기로 극복하셔서 꼭 수익으로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목을 말씀드릴 당시에는 모든 증권사와 애널리스트들이 메리츠 3사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내놓고 엄청난 매도 폭탄이 쏟아져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지나간 종목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음에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반복되고 다시 한번 반복되었을 때 여러분의 선택이 실력으로 쌓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모트렉스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악재가 나왔던 종목이죠. 아마도 시간 외에 하한가로 인해서 그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알제리 계약 취소로 인해 시간외에 하한가를 보내고 다음날 개파락시키더니 바로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회사는 매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악재는 비소심파 투자자들의 물량을 쏟아내게 만드는데 아주 좋은 악재입니다. 항상 악재에 두려운 마음에 매도를 하면 그 자리는 단기 바닥이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차분한 매매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한 종목에 대한 비중을 잘 지키고 여유 현금 확보를 통해 매매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몰빵했다면 아마도 악재가 발생했을 때 두려운 마음에 투매를 하거나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해놓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포지션을 구축했을 가능성이 크니 항상 밤에 잠이 잘 올 정도로만 포지션을 유지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는 블랙스완이 찾아올 때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투매가 승부를 걸어야 할 자리이고 이제 다음 위기는 어떻게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만 제대로 된 승부를 걸어야 하고 그 전까지는 천천히 여윳돈으로만 투자를 해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G2R입니다. G2R의 경우 배당을 4% 이상 주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배당락 없이 그냥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10월 15일 시간외의 상한가로 장 시작과 동시에 시장가로 매도한 후에 매도한 수량만큼 다시 재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채워놨던 종목입니다. 종목의 시세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 상황이라면 급등에 매도할 수도 있고 또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G2R은 리뷰가 아닌 함께 공부해보고 싶은 관심 종목으로 지겨울 정도로 함께 공부했던 종목입니다. 9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한 번, 마지막 저평가 배당주로 12월 달에 함께 공부하면서 3번에 거쳐서 공부했습니다. 종목 리뷰를 하는 이유는 종목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물론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거나 보유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도 하기도 하지만 주식에 대한 접근 방법을 종목별로 살펴보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주식을 바라보고 접근하는지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모든 종목을 매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상을 보고 참고 자료로 활용해서 투자의 철학과 마인드를 성립하고 성공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듭니다. 당연히 저 또한 투자를 하는 종목들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투자를 해서 손실 보는 종목도 있고 수익을 보는 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적어도 손실을 보는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익을 보는 종목은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보는 종목은 지속 물타기를 하지 않고 추세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매집합니다. 제 투자 철학과 마인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스스로 판단하셔서 매매에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가온전선입니다. 이 종목도 6월에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빠졌고 눌림목이라고 생각했던 자리보다 20% 이상 추가적으로 빠졌습니다. 대부분 경기 민감주들이 6개월간의 정말 깊숙한 조정을 받았고 가온전선도 전고점의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조정받은 모습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한 종목은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워낙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깊숙하게 빠지는 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해 주는 자리마다 분할 매수로 매수해두고 상승 시에 보유해봐도 좋고 현재 자리 같이 떨어지고 약간 횡보하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좋습니다. 물론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두고 기다리면 중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급등이 나오면 한 번에 손실에서 수익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할 필요도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한 종목에 많은 비중을 갖고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 그냥 손절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종목은 너무나도 많고 종목은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는 도구이니 집착할 필요 없이 일정 부분 보유해 두고 기다리다가 현재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 빠르게 손절했다가 다시 매수하던지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다음은 MPC 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시간이 고통스럽고 상승은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중소형 가치주들을 투자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시원하게 상승을 시작할 때 급등하면서 마이너스 되어 있던 종목이 한순간 상한가 한 번으로 수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마이너스 30% 이상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대형주라고 해도 단기적인 고점에 매수를 하게 되면 30% 이상 마이너스가 되었다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주식은 믿음의 사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는 비소심파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심파 투자자들에게 넘어갈 때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할 수 있고 비소심파 투자자들이 모두 포기하고 소심파 투자자들에게 넘어갔을 때 급등으로 한 번에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서 큰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신이 소심파 투자자가 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대신해서 돈을 벌어주지 못합니다. 항상 소심파 투자자가 되기 위한 준비와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투자 계획과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자기 수양과도 같으며 자신의 원칙을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벌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한다면 분명히 투자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주나의 오늘의 관심 종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나의 관심 종목은 참고 자료이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꼭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오늘 관심 갖고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 첫 번째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는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입니다. 그동안 경기 민감주들과 함께 조선주들도 지속적으로 조정받았습니다. 조선주들은 현재 수주가 넘치는 상황이고 지난번에는 강판값 인상으로 인해 실적에 선반영하여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에 따라 성과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주는 사이클이 있는 업종으로 최근에 중국의 저가 수주로 인해 우리나라 조선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기술 격차와 친환경 선박의 수주 증가로 인해 현재 최대 수주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수출입이 활발해지면서 배도 많이 필요해지고 그러면서 현재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 사이클상으로 호황기에 접어들었지만 주가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바닥까지 주가가 빠져 있고 현대미포조선은 현재 눌림목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상장 후에 조정을 마치고 상승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강밴드는 현재 주가는 거의 다 빠졌고 이제는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는 종목입니다. 업황이 좋지 않다면 관심 갖고 보기 힘든 종목이지만 현재 조선 업황과 인플레이션, 경기 회복 기대감을 생각했을 때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볼 만한 종목입니다. 현재 자리는 코로나 이후 1차 반등 자리까지 다시 조정받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8,250원대 아래에서는 다시 한번 관심 갖고 매수해두고 지켜볼 만합니다. 이미 매수한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손절로 포기하기보다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보고 가고 싶은 종목은 쌍용 CN입니다. 오늘 건설 관련 종목들이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왔던 경기 민감 종목군들에서 강한 반등이 나와서 조금은 기쁜 날이었는데요. 시멘트와 건자재 관련 종목들은 현재 대통령 후보들의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한 정책주로도 엮일 수가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급 절벽으로 시멘트 부족 현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도 좋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 시멘트 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철강, 시멘트,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쌍용 CNE는 전고점까지 조정을 받고 강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 종목이기 때문에 배당 이후에 배당락으로 잠시 조정을 받았고 3일 조정받고 오늘 급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천천히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배당도 늘어나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8,000원을 돌파하고 완전한 추세 전환 신호가 나타나면 본격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준환 여기서 이만 안녕.